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북구미의 한정수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 책인데요.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라는 책을 쓰신 여신욱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원래는 대기업 다니시다가 주식 투자 잘 하셔가지고 조기 은퇴하시고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계시대요. 그리고 알머리 제이슨이라는 필명으로 또 유명하십니다. 먼저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리고요. 네. 책도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알머리 제이슨 채널을 지금 운영한다기에는 좀 뜨문뜨문 걸리기는 하는데 채널을 갖고 있고 이번에 운을 극복하는 주식 공부라는 책을 쓴 여신욱이라고 합니다. 이게 책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을 타겟으로 쓰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이제 2014년에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했었는데 가장 큰 어려움을 느꼈던 게 막연함이거든요. 막연함, 막막함 그런 부분. 그러니까 미래가 지나도 내가 뭔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나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게 제일 컸었는데 요즘 그러니까 작년이나 올해 시작하신 분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원래는 영상 강의로 포맷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막연함을 빨리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자라는 생각에서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구체적인 투자 얘기를 해보기에 앞서서 작가님의 인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제가 듣기로는 삼성전자, 현대카드 등의 대기업에 다니시다가 지금은 조기 은퇴하시고 흔히 말하는 파이어족이 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어떤 안정적인 길을 걷고 계셨는데 네. 주식 투자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뭐 이유야 다양한 게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주식 투자라는 그 대상이 사람 대 사람의 스트레스를 가장 덜 받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단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투자 수익 자체도 그냥 단순히 선형적으로 자산 증식을 일으킨 게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기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산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도 좀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다가 네. 뭔가 그런 깨달음을 얻으시고 투자를 시작하신 거군요. 그냥. 네. 그 부분은 네. 결혼 준비를 할 때 좀 현실을 많이 인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결혼을 결심하기 전에는 굉장히 진짜 신나게 돈을 쓰면서 살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그냥 쪽쪽 그냥 쪽 쓰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결혼 준비를 하려고 보니까 제가 그 당시에 직장 생활을 한 5년 차쯤이었는데 1,500만 원을 모았더라고요. 네. 지금 거의 농담 수준인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저보다 한 해 먼저 직장 생활을 시작한 이제 아는 동생이 있었는데 과 후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자기가 직장 생활 4년 동안 1억을 모았다는 거예요. 5년 하시고 1,500만 원 모았는데. 네, 그 친구는 4년에 1억을 모았다길래 거기서 굉장히 좀 큰 자기 반성을 갖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어찌되었든 돈을 더 많이 모아야겠다. 그러니까 자산 자체를 불려야겠다는 좀 큰 숙제를 얻게 굉장히 됐고. 현실적인 이유에서 그럼 투자를 시작하신 거네요. 결혼이라는 게 어떻게 네. 맞닥뜨리다 보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주식 투자 성과가 어느 정도 되시는지 공개를 살짝이라도 해주실 수 있는지 대략적인 규모라든지 수익률 정도만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규모는 이제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죠. 그런데 네. 일단 제가 처음에 제주도로 이사를 갈 무렵에는 한 4억 정도 자금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요. 중간에 코로나 때문에 한번 이제 굉장히 뼈아픈 상황을 겪었지만 뭐 지금은 이제 그 코로나 이전보다도 자산이 좀 늘어나 있고 수익률 자체가 뭐 엄청 높지는 않아요. 뭐 남들에게 뭐 시기 질투를 받을 정도 수익률은 아니고 그렇지만 제 나름대로는 어떤 목표하고 있는 수익률이 착실하게 이제 쌓아가고 있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처음부터 책을 쓸 정도로 잘 하시진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희가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시청을 하실 텐데 그런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첫 단계에서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점차 어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고수가 되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저는 처음에 스스로를 고수라고 얘기하는 너무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처음에 방황을 좀 그래도 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시행착오하는 기간이 네. 짧았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았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투자를 책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이거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네요. 2014년쯤부터 시작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뭐 지금처럼 영상 매체나 이런
이제 투자 정보를 좀 더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없었고요. 원래 제가 좀 책 읽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그래서 책으로 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 도움을 줬던 거를 돌이켜보면서 생각해보면 왜 어린이들도 어렸을 때 책을 많이 읽는 어린이들은 좀 어른스럽게 행동하잖아요. 주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린이들도 어떤 양서라든지 그런 투자 책을 열심히 보는 주린이들은 좀 더 성숙한 투자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처럼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책 읽었는지 뭐 소개를 몇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많이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러니까 뭐 실용서도 그렇고 어떤 뭐 네. 그런 뭐 재테크 책 다 하면 한 2, 300권 정도는 된 것 같고 그 중에서 주식 쪽을 좀 더 열심히 봤으니까 주식 책 150권 정도는 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책을 고른다고 하면은 당연히 제 책은 제가 이제 영혼을 담아 썼기 때문에 자신 있게 추천드릴 수 있고 이런 하우투적인 실용서 외에 좀 더 마인드셋 측면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런 좀 더 것들. 어른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좀 도움을 얻은 책들은 이제 다들 많이들 읽으시는 피터 린치나 워런 버핏 이런 이제 투자 구루분들의 이야기를 다룬 책들을 좀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책을 보면서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권수는 중요한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굉장히 오랫동안 검증된 양서들 아마 투자 선배님들 누구한테는 물어봐도 비슷한 책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요. 뭐 부자 아빠, 가난 아빠부터 네. 시작해서 뭐 많더라고요. 오히려 그런 책들을 반복해서 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권의 책을 보는 것보다 피터 린치의 월가의 영혼 같은 책을 처음에 한번 5번을 돌려본다든지 그게 초기에 빠르게 마인드를 잡는 데는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시험 공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오회독 막 이렇게. 네네.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조금 궁금한데 사람 성향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법이 다 다르잖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에서도 막 알려지지 않은 종목 막 이런 거 사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 열심히 하시나 보네요. 아, 열심히는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그 어떤 희망적인 뭐 그런 네.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좋아하는데 뭐 어떤 분들은 당연히 뭐 우량주나 큰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뭐 투자 기간에 따라서도 단기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네. 오래오래 버티는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작가님께서는 좀 어떤 투자 방식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저 같은 선호하시는 경우에는 섹터나 그런 어떤 대형주, 중소형주 이런 부분은 많지는 않고요. 오히려 그 투자 기회의 속성을 좀 유심히 보는데 이 가격에 사면은 이 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어지간해서는 손해보지 않겠구나. 그러니까 좀 하방이 많이 막혀 있는 기업들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대신에 그렇게 보통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러면 그러니까 그 올라가는 수익률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을 좀 수익률 자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좀 집중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내가 물려도 많이 안 물리고 확실히 수익을 내겠구나. 그러니까 적어도 손해보고 나올 일은 절대 없겠구나라는 투자 기회가 보이면 거기에 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고 그 많이 들어가면은 생기는 변동성에 대한 위험은 오래 기다리는 걸로 극복을 합니다. 혹시 그렇게 하방이 많이 막혀 있다고 판단해서 투자를 하셔서 네. 수익을 크게 본 종목이 뭐가 있는지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제일 의미 있게 큰 금액으로 수익이 났던 거는 이제 현대미포조선이었고요. 조선 몇 퍼센트 정도나? 그냥 이제 100% 정도. 지금 지금 이제 한 140%까지 올랐었는데 그때 이익을 다 실현하진 않았고 부분 실현을 했고 지금은 한 100% 정도 수익률이 되는 것 같은데 아직도 일부는 좀 가지고 있어요. 제일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네. 그런 종목을 어떻게 고르시나요? 이 가격이면 시장에서 좀 많이 싼 것 같다. 네. 이런 판단을 내리시려면 뭘 좀 많이 공부하시는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 보죠. 볼 수 있는 건 다 보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수치들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네. 보시는 거고. 네. 어떤 구체적인 종목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그 종목의 성향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주다. 좀 그런 재무 비율 자체는 약간 높다고 느껴지지만 계속해서 이익이 성장한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익 성장률을 보는 경우가 많고 뭐 현대미포조선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 특히 많은 어떤 좀 전통 제조업이라든지 흔히 이야기하는 시클리컬로 좀 사이클을 타는 기업들은 PBR 같은 지표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바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어떤 사람들의 지금 반응이라든지 혹은 여태까지의 주가 흐름이라든지 앞으로의 이익 추정치나 뭐 그런 것들을 애널리스트 분들이 분석을 한 거라든지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많이 읽어보고
결국에는 종합적으로는 제가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 같아요. 저는 장기 보유에 대한 수혜를 좀 입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원칙적으로는 아이디어가 틀렸다는 게 판명이 되면 사실은 뒤도 안 돌아보고 파는 손해를 거죠. 봐도 나아야죠. 네. 손절을 하는 게 맞는 원칙인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이클을 좀 많이 타다 보니까 3년 정도 보유하면 어지간해선 손해를 안 보더라고요. 3년? 제가 3년 이상 보유한 것들은 거의 모두가 수익이 났고요. 근데 3년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1년 반 넘어가면은 어느 정도는 제가 샀던 가격대보다는 좀 괜찮게 나오거나 혹은 제가 지속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이제 평단가를 낮춰놓은 거에 대한 효과를 보더라고요. 제가 처음으로 기다리면 뭔가 나의 바보스러움도 해칭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이제 깨달았던 종목이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1년 6개월을 보유를 했었는데 혹시 기간이 코로나 때인가요? 아니요, 코로나 전이었습니다. 아, 좀 전이었어요. 네. 1년 6개월을 보유를 했는데 1년 4개월 동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거의 90% 가까운 보유 기간을 평가 손실로 이제 버티고 있었고 많이 내려갔을 때는 한 마이너스 40%? 30%그 정도까지도 이제 손실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아이디어는 틀렸어요. 결과적으로는. 원래 이제 영종도에 새 카지노가 오픈이 되면은 그 중국 관광객들이 오면서 매출이 늘어날 것이다 라는 거를 아이디어로 잡고 들어갔는데 그 파라다이스를 사고 2주인가 뒤에 사드 사태가 터집니다. 아, 네네. 그래서 사드 사태가 터져서 한한령 제재가 나오고 중국 관광객들이 싹 사라졌어요. 사실은 그때 틀려서 팔아야 되는 건데 나와야죠. 네. 오히려 저는 그 당시에는 좀 더 미성숙한 투자자다 보니까 아까워서 물려서 기다렸어요. 음. 근데 기다리면서 계속 이제 물타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듬해 이제 겨울쯤에 그 한중 통화 수합 뉴스가 딱 뜨면서 주가가 그 당시에 물타기 해서도 제가 평가 손실이 한 10몇 프로 정도 됐었는데 한 달 반 사이에 80%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렇게 하고 매도를 하고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장기 보유를 하면 나의 바보스러움을 좀 백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계속 평단가를 낮추면서 버티는 게 전략이 될 수도 있겠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안 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안 통하는 경우는 거의 확실하게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주식을 따라 샀을 때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네네. 그런 그러니까 경우는 아까 장기로 대전제로 깔아주신 네. 하방이 많이 막혀 있고 앞으로 좀 네. 위가 많이 열려 있는 종목들일 경우에는 네. 오래 버티는 것도 전략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